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국정계획이 담긴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명아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복지국가 체제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공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약 2달 만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운영 계획은 국민 주권 실현, 공정경제, 포용적 복지, 균형 발전, 책임 국방 등이 5대 목표로 선정됐고 하위 100대 국정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부양 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2018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19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중 소득재산 하위 70%의 가구는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2018년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종합지원체계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24시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과 장애 등급제 폐지의 단계적 목표 제시가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지금까지 수차례 완화된 과거가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7년간의 부양 의무자 기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완화안으로는 결국 똑같은 사각지대가 반복될 것이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부양 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국민들과 공유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우리나라 복지에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을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장애계가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인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사멸해 근육이 마비되고 폐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루게릭병. 지난 2010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우용식 씨는 병의 진행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0월 폐렴이 생긴 뒤 증상이 더 심해져 현재는 호흡기를 끼고 잠을 자야 합니다. 이에 우 씨는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하루 평균 15시간에 해당하는 월 621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잠잘 때는 호흡기를 껴야 하는 우 씨에게는 하루 15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활동보조인이 없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우 씨는 밤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8시까지 한 9시간가량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는 상태이고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 혼자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언제나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 24시간 조력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 씨의 사정을 들은 장애계 단체는 지난 18일 서울시에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지원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에서 주는 만큼만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아주 살아가면서 불안한 그런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안전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많이 힘들면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활동 보조가 부족해서 죽어 나갔듯이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우 씨와 장애계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시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24시간 보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하며 빠른 시일 안에 지원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매해 내는 세금인 나랏돈 어디에 쓰이길 원하십니까? 이 경기도가 조사해봤더니 보건복지와 경제 분야가 1, 2위를 다뤘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이 보건복지 분야에 예산 사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강화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론 경제와 환경 분야 순인데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원하기보다는 청년과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바란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패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2.5%가 생활에 밀접한 복지, 경제에 표를 던진 겁니다.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있는 사람들한테 쓰여졌으면 제가 내는 세금도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인력, 채용이 창출이 많이 되는 그런 업종에 세금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세먼지와 재난재해 등 환경 분야가 지난해보다 5.3%포인트 상승하면서 14.2%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여성가족과 교통건설 분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조사 자료를 참고해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신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이 바라시는 대로 예산이 사용되는 게 제일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떠오르고 있는 환경 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인 서울발달장애인 훈련센터에서 이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 학생들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661명의 장애 학생들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심화과정 첫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센터는 특히 이번 직업훈련 과정에서 수료생 중 11명이 수료와 동시에 취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센터는 다음 달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입학 설명회를 갖고 2학기 입학생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학 문의는 서울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로 하면 됩니다. 터키에서 열리고 있는 2017 삼순 데플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첫 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격 최창훈 선수가 삼순 데플림픽 남자 10m 공기소총 결선에서 199.5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 선수는 메달 수여식 후 인터뷰에서 남은 두 종목은 자신 있다며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 남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황중민 감독 역시 남은 두 종목은 금메달을 기대할 만하다며 50m의 경우 야외에서 열리는 경기이기에 날씨만 좋다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서민층과 전업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먼저 경남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1인당 25만 원 범위 안에서 최대 50%까지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업 여성 농업인 진료비도 41세에서 64세까지 대상자 가운데 최대 50%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으로 서민층 검진비 본인 부담금을 남자는 15만 원, 여자는 18만 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온라인 평생 교육 서비스인 지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 선수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명 이 기부런인데요. 이번엔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인 조준호, 조준현 형제가 참여했습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쌍둥이 유도 선수로 유명한 조준호, 조준현 전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 지식 강사로 나섰습니다. 어느 정도 동일한 상두 부분의 위치를 잡은 후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배를 차면서 뒤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유소년과 청소년기 성장 발육에 좋은 자세부터 여성 호신술,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용한 낙법 등 유도 기본 동작부터 고난도 기술까지 학습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내 몸을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유도를 가르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경기도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인 지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전문가와 파워블로거, 도민 등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재능 기부하는 일명 기부런, 유승민 IOC 선수위원과 이봉주 선수 등 많은 스포츠 스타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자로 참여했습니다. 현재 지식 플랫폼을 통해 30여 개 교육 과정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식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식에서는 외국어와 자격증, 생활취미, 건강관리, 인문학 등 14개 분야 800여 개 교육과정을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 웃는 재단과 한국자폐인 사랑협회가 제1회 자폐성장의 이해 영상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응모작은 3분 이내 동영상 속에 자폐성 장애를 바로 알리는 창작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며 함께 웃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제17회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가족 캠프를 가졌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어린이 45명을 포함한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단백 요리 만들기, 가족들의 정신 건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캠프는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7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내가 만드는 장애인 고용정책 공모전을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전에 관한 접수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와 서울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공동기획 및 추진을 위한 상호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체육활동과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도에서 지원하는 해외 마케팅 참가 업체 선정 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가산점을 원하는 기업은 경남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이나 고용보험 가입 명부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남도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대상자들에게 무료 수학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번 콘텐츠는 연말까지 여민동락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경남도는 만족도가 높을 경우 내년부터 도내 일반 고등학생에게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신문 1201호에서는 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최근 경남에 위치한 한 학교에 설치된 휠체어 그네가 철거됐다 다시 설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휠체어 그네가 어린이 놀이시설인지 모호한 상황에 놓여 안전점검에서 혼란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어린이 놀이기구로 인정받지 못해 놀이터에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장애 어린이와 장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통합 놀이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지만
편의시설 등 사회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7.9%가 여행을 즐기고 있지만 장애인은 36%만이 여행을 경험해봤다고 답했습니다. 편의시설과 정보의 부족,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따가운 시선으로 여행이 즐겁지 않은 장애인들. 이와 관련해 장애계는 아고라 형식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어지는 3면의 기사에서는 선박 이용 시 장애인을 위한 접근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권고에 대해 관련 부처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선박을 이용하는 과정에 승강 설비나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불평과 탑승 거부 등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었고 접근권 마련 정책 권고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해상 여객 운송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는 등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12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평창 패럴림픽 성공 개최와 참여 확대를 위해 1인 1경기 관람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다짐은 향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홍보를 펼쳐나가는 등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 학생으로서의 영역 긍지를 받고 학업에 정진할 것을 선서합니다. 경찰대생인 의욕 충만한 기준과 이론백단인 희열은 둘도 없는 친구다. 두 사람은 외출을 나왔다 우연히 납치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그 사건의 목격자는 오직 두 사람뿐. 그들은 배운 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부족한 단서로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1분 1초가 아까운 답답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직접 사건 해결에 나서게 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데 혈기왕성한 두 경찰대생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 청년경찰. 액션 장르답게 두 배우가 펼치는 액션씬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다채로운 볼거리로 관객의 마음을 훔칠 두 남자의 이야기가 오는 8월 9일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크고 못생긴 코가 콤플렉스인 주인공 남자가 한 여인과의 진실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그린 뮤지컬 시라노. 오는 10월 8일까지 LG 아트센터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인 휠체어석과 장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바탕으로 재탄생되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범우주적 코믹 납치극 지구를 지켜라가 올여름 다시 한번 관객을 찾아옵니다. 공연은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진행됩니다. 장애인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인 휠체어석과 장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얼마 전부터 본격적인 여름더위가 시작됐는데요. 낮에는 푹푹 찌는 듯한 더위에 지치고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해가 지고서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는 게 당연한데 기온이 낮아졌는데도 25도 이상의 경우 이런 경우를 열대야라고 합니다. 보통 여름장마가 끝나고 나서 대도시의 도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기는데요. 우리나라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잘 나타난다고 하네요.
사람은 적당한 수면을 통해서 생활 리듬을 유지시키고 지친 몸을 회복시킵니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 높은 습도로 인해 각계 지수도 높아지고요.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서 신경이 예민해지고 생활 리듬이 깨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열대야 속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이나 TV를 잠들기 전에는 보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잠들기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 장마 때문에 고생하고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인해 지치기 쉬운 여름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열대야를 이기는 방법 잘 알아두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무더위 속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이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텐데요. 모처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떠난 휴가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며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